안녕하세요. 월가이창 이재한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미국 증시는 트럼프 랠리 이후에 고공행진을 했고, 또 받아야 될 조정을 당연히 좀 받고 있고, 오늘 이제 방송 날짜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전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랠리를 마감하고 이제 시장 본연의 모멘텀으로 과연 이제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저조해서 혹은 트럼프 랠리가 좀 더 이어지느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시장의 양상을 좀 다르게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 증시는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형화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 랠리 이후에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의 이제 본연의 부분에 집중하려고 우리가 딱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트럼프 랠리의 효율성 반드시 있고요. 또 최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증시를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파월의 발언이죠. 파월 의장이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나왔던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균형론, 그리고 경기와 무관한 금리 인하, 이 기조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과 지금은 경기에 대해서 연동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주가들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사실 제대로 시세를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죠. 하지만 보통 이제 이런 변동성이 좌우되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대선을 보면 대선 직전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대선 이후에 랠리가 좀 나왔다가 한두 주 이후에 이제 대선 랠리가 조금 주춤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랠리가 좀 지속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미국 증시는 이런 전형적인 과거의 사례에 가장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판단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얘기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매 판매도 예상을 좀 뒤집어 엎으면서 좀 좋게 나왔고요. 특히 이제 소매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구나 무점포, 개인 관리, 휘발유, 여가, 근원 소매 판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어느 거 하나 그렇게 나빠 보이는 그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소매 판매도 수치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미국 증시의 근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 좀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환율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상대 통화들에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유로가 좀 반등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달러 인덱스의 강세 현상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거래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유로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인데 사실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좀 많죠. 엔화 같은 경우도 매수에서 매도로 좀 전환되는 포지션이 좀 보이고, 이렇게 본다면은 당분간 달러가 바로 약세로 전환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죠. 여기에 금리나 속도 조절까지 더해지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달러는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환율에 대한 시각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떻게 접목할 거냐 보면, 물론 단순하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달러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온전하게 국외로 다시 유출이 되는지, 아니면 사실 대부분은 채권에 다시 머물렀다가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채권 스프레드가 조금 줄어들면서 마진이 좀 줄어서 예전보다 매수 강도는 줄었지만 사실 채권은 그래도 유출보다는 순유입 구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주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주 단위에 10% 하락했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금융위기 때나 IMF 때 아니면 드문 현상인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달러가 강세로 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대부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강세화된 달러로 저평가되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죠. 그러니까 IMF 직후에서 저점을 형성할 때, 금융위기 직후에서 저점을 형성할 때 다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높였던 부분은 강세화된 달러를 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되는 한국 증시를 어떻게 보면 저가에 줍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율에 대한 부분은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보시는 그래프처럼 투기적 거래가 지금 어쨌든 달러 강세를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제 살짝 노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 컨트롤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대다수의 섹터에서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 쪽에서의 물가 안정 기여도가 좀 높죠. 중고차를 제외하고는 보시는 그래프처럼 대부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금리나 속도 조절에 힘을 좀 실을 수 있고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증시와 너무 단기적으로 대선 이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오늘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일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좋게 나오거나 조금 덜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은데 블랙에를 두고 2분기, 4분기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는 좀 다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게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블랙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발열 문제로 가이던스가 조금 초도 물량에 한해서 아마도 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일시적일 것 같고 지난번에 나왔던 블랙엘의 낙폭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엘 자체가 지금 현재 사실 다른 그 수요를 받는 공고를 받는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블랙엘 자체가 내년 9월, 2025년 9월까지는 발주 물량이 끝나서 사실 더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대안도 없고. 저도 이번에 조금 이제 그 기대를 했던 AMD에서 나왔던 그 MI B300X라는 그 부분이 사실 이번에 첫 공급처가 IBM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메이저 업체가 아니죠. 사실 IBM은 회사가 많이 쪼개져서 지금은 굉장히 지금 마이너 업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게 대안이 당장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떤 선택의 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지금 가이던스에 대한 예상 추락 규모를 좀 본 건데 우리가 올 한 해 그 엔비디아에서 가장 주력인 상품입니다. HBA의 그 매출 가이던스 상단을 보면 약 72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블랙에일에 이제 주력으로 들어가는 GB200으로 그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사실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엔비디아가 가장 좋았던 주력 상품의 매출 가이던스 상단을 계산으로 하더라도 내년에 나오는 수치가 그냥 그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가이던스가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도 물량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AI 모멘텀은 상당히 호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저는 2025년 12월 그러니까 4분기 빠르면 4분기 아니면 2026년 1분기 정도에 엔비디아 고점이 좀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여전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번에 파월의 발언으로 금리나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금리나 가장 큰 수요주였던 제약바이오였죠.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좀 롱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모멘텀으로 진입한 물량은 물론 줄여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2, 3년 정도의 호황을 끼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혼란스럽고 우리 증시는 더더욱 혼란스럽고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사실 저는 급격한 뭔가 변화 그러니까 얘가 정말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섹터에 아주 급격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물론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성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주도주라고 생각될 수 있는 종목들에 적절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현금 여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저는 너무 극단적이거나 급격한 포지션의 변화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구간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부분과 이 구간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 또 다른 주도주는 우리가 예상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길을 가면 길이라는 그 명대사처럼 지금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정중동 하시는 게 조금은 더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최악의 선택이 그 바닥에서 한국 증시를 팔고 미국 증시로 넘어가셨거나
혹은 한국 증시를 팔고 비트코인을 사신 분이 어쩌면 최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확인을 좀 하고 대응하자.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신중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식 정음이 공개 밴드란이 생겨서 많은 무료 자료들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주식 정음을 다운 받으시고 많은 무료 정보들도 좀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이었습니다.